네, 다음 정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질의에서 해상 풍력의 이제 중요성 인정하시면서 예. 지금 3대 뭐 강국한다고 해서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REC 가중치 문제라고 하니까 장관께서는 변동력으로 하면 해보겠다, 시행령을 앞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해상풍력 주식회사나 한전 얘기, 또 업계들 얘기는 그 변동량의 얘기가 결국은 현재 가치로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0.6%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관님께서 다시 보고를 받아보시고, 왜냐면 장관님이 분명히 문제점을 아시고 이 의지가 있으신데 현장에서 전혀 안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REC 가중치가 다른 신재생산업과 형평성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형평성을 따십니까? 뭐가 될 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장관 때 스톱됐다는 그런 운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하여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S에 이제 한계가 있다.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그래서 CCU로 가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시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 정도지 구체적인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답변을 사실 다 받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보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상태로는 크게 뭐 바꿔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차피 2010년에 CCS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CU를 거기에 대폭 포함하는 수정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장관께서 더 잘 아시니까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해공단 이사장한테 제가 지난번에 폐광산 오염수 정화시설을 이제 얘기했더니 예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광해공단의 본질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늦춰진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채를 생각해봐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은 매년 계속 단계적으로 책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얻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나중에 갚아나가면 이자 부담만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구사해봐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달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나 공단에 대해서 이제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우리 이진복 의원도 이제 아주 여러 차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나들가게는 사실 이제 나들가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달랬더니 저는 이제 나들가게 포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참 이거 돈도 들고 노력도 해서 근데 그 다 공단에서 낸 자료는 뭐냐면 임의 자료예요. 지도사들이 그냥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엉터리예요. 이거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자료입니다. 임의 자료 그냥 조사해가지고 포스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안 쓰고 그럼 그걸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진복 의원도 지적했지만 물류센터를 만들고 통합구매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통합구매나 이런 물류센터를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그러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68억인데 15년에 이 예산이 뭐냐면 전부 다 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얘기하면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노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예산을 다 가져가요. 지금 이런 꼴이에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나들가게 일을 하는데 관리 비용이 92.7%예요. 직접 가는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직접 주든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직접 주든지 아니면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시 소상공인 예산 딴 예산에 얹혀서 그 사업을 더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도 답이 안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정위원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한국전력거래소 문제인데요. 이거는 장관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소가 나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려 보여지는데 경유급전선을 만듭니다. 필요도 없는 거를. 그럼 거기에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차라리 그걸 복지센터로 쓴다는 말을 안 하겠어요. 거기다 쓸데없는 EMS 300억을 들어놓고 이게 앞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높은 겁니다. 효율성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답이 왔는데 이제 답이 전혀 말이 안 돼서 그 답에 대한 반박 논의를 했더니 이사장이 계속 먼 거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럼 EMS가 먼 거리가 뭔 소리입니까? 원격 거래 일하는 거고 통신이라는 건데 그 중요하다는 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인력을 늘리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와서 설명했는데 결국 직원들이요 다 인정하더라고요. 자, 제가 개명하는 말이겠습니까? 경인지사에서는 따로 포커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EMS 시스템을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100% 동의한다. 경인소를 안 짓고 나주에 사람 보강하면 가능하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수도권 154km 뭐 개통해서 어려운 말 쓰는데 이것도 그냥 나주에서 인력 보강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저 현재 직원들이 와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이사장님이나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면서 쭉 이제 논리를 세웠어.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라 했더니 반박은 안 하고 그래도 태양이 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감사원에 갈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가서 가리자.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내가 지적한 게 잘못됐으면 내가 공개적으로 전 직원한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좀 봐달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돈의 액수를 떠나서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다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자부 산업뿐만 아니라. 근데 너무나 이거는 앞으로 예산 낭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난 5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분산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소명을 해야 되는데 분산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돼서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분산해서 가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할 텐데 그 전에 장관님이 이건 분명히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소명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 심했어요. 이 부분 대해서는 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조치를 취하고 혹시 또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감사할 청구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먼저 들여다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나 그 전에 결정한 건데 그리고 또 지금 그란에도 감사 받고 있는데 막 감사 또 받으려면 힘든 건 압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인정으로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들가게 문제는 중소기업 청장님. 그거 진짜 제가 정말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너무 대답이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기응변식으로 뭐 자료도 그냥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렇다.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순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하지만 돈이 아깝고 그 돈 갖고 다른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돈 갖고 제가 다시 이제 시간이 나서 설명해 버리면 무려 100한 몇십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예산을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나들가게가 이 예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 돈을 그냥 직접 다 줘버리든지 아니 기존 소상공인 예산에 잘 되는 거에 이걸 더 늘려서 거기다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청장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예, 나들가게는 저희가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통물류센터까지 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한번 일어서 보시죠. 지금 경인 지역에 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장관께서 이 문제 네. 국감 끝나는 대로 조속하게 이 지금 우리 예. 전정희 의원님과 정의동 의원님의 주장이 네. 나왔고 또 거기에 직원들까지도 지금 두 의원님 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 해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갑자기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고 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단편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해서는 이미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언론이 부정적으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라 사업을 통합해서 한 백서를 발간한다든가 해두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키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대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국내 문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월성 원전 주변의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제 감정이 악화됐어요. 월성 1호기 재활용 문제도 그렇고 한데 제가 오늘 장관님께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월성 원전에만 존재하는 건식 저장 시설은 임시 저장 시설입니까? 중간 저장 시설입니까? 예, 그 부분에 간만에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임시 저장 아니,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입니까? 중간 저장 시설입니까? 그건 답변을 해주세요. 예, 뭐 법적으로는 임시 저장 시설이고 그 아니, 임시입니까? 중간 저장 시설입니까? 현재로서는 임시 저장 시설로 임시 저장 시설이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자, 임시 저장 시설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자, 원전 가동하는 기간 동안 안 들려? 원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예? 원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몇 년? 원전이 60년을 가동하면 가동하는 기간 동안은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20년에서 50m, 뭐 50년에서 100m 아무도 기한도 없이 그러면 장기 저장 시설하고 임시 저장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원전의 정책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 안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시 저장 시설은 우선 중간 저장 시설로 가기 전까지 10년, 30년 보관하겠다. 정부 정책도 안 써 있어요. 자, 중간 저장 시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안 써 있어요. 다음, 갑시다.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은 임시 저장 또는 중간 저장에 관계없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만 답변했어요. 예, 사용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중저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저준의 유치 지역 내에는 사용 후 해결료에 관련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거와 지금 월성원전의 경우 그 형태가 무엇이든 특별법에 따라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아니죠. 아니,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국민이 다 보고 있고, 이 문제가 사용 후 해결료가 상당 문제 아닙니까? 그럼 다 봅시다. 1992년 생겼을 땐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2006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시행은 2007년도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됐습니다. 그 전에 건 좋다 합시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2005년도 법이 제정됐을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정할 때. 왜 안 받았습니까? 또, 제가습니다. 우리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원전 내 임시 제단이 문제가 없다면요. 원전 부진에 계속 저장하겠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원전 발전소 내 공론화위원회에서 관리 방안과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한 하던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겠다는데 이미 고준 저장 시설은 설치됐어요. 주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뭐한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합니까? 앞으로 월성 원전 건식 저장 시설의 근본적인 건설적인 부분부터 해서 본회의하고 주민에게 답변을 안 해주면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제 말에 거짓말을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거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얼만큼 이 규제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아무 감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것이 월성 원전 내 온배수 양식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하게 됐나를 보니까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할 목적과 환경영향 평가서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한손 사장님이 많은데 제가 장관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면 실제 운영하는 거 봤어요. 온배수가 아니에요. 저는 온배수 사이에 어떤 양식장 설치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닷물을 100% 사용하거나 약 22%의 일부 온배수를 사용해요. 두 번째, 이 계약하는 거 보니까 입찰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겠어요. 뭐 취해가 어떻다, 뭐 어떻다, 아주 까다롭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부산 사람이 하는데 17년간 했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123억 들어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무 이 규제와 관계없어요. 온배수와 관계없고 이 규제가 잘못됐다고요. 이 규제가 잘못된 것을 공무원이 발견도 못하고 한수의 간부도 발견 못하고 장관님께는 보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에게 만약에 123억을 혜택을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이 규제 철폐랑 그다음에 이 철거하겠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금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얘기해줘도 그때뿐이에요.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저쪽에 저 보시면 잘 본다. 온배수에 들어가서 터빈을 시키고 이리 나와요. 바다로 나옵니다. 월 3억 4천 톤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온배수 양식장은 이 바닷물에서 한 22% 온배수 올려요. 그리고 그냥 바닷물을 한 78% 100% 올려가지고 고기를 키웁니다. 배수. 지역 주민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섰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자료를 내놔라고 했어요. 이 고기를 어떻게 섰냐? 내놓지 못해 아직 않아요. 다음에 이 말은 제가 아직 공개를 못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주수로가 쓰긴 액체 폐기물입니다. 이게 월평균 6,700톤이 바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온배수 양식장을 설치한다면 일리가 있어요. 왜?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이거 필요 없어요. 이 고기 확인해가지고 방사성이라도 확인하고 폐수 확인하고 바다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는 온배수 양식장을 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 고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 산업부 정책입니다. 이게 하나 정책입니다. 장관님 밑에 부하도 좀 추구하십시오. 한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해도 던지만 쳐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또 아주 재밌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요 제목만 얘기하고 예. 필요한 건 제가 보충 드렸다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원년 비리 생길 때 JS 전선하고 산티프하고 저쪽으로 RCMS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때 한손이 발주사로서 한국전력기술에다가 영역을 줬습니다. 줄 때 어떤 조건 줬냐면 검증에 대한 책임을 줬어요.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손은 한국전력기술이 검증한 줄 알고 지금까지 30년 하여튼 원년 생기부터 알고 왔고 근데 한국전력기술은 검증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됐어요. 지금 현재 법원에 고발됐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그동안에 한손은 검증해 줄 것이다 했고 한국전력기술은 검증을 할 의무 없겠으니까 이새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납품업체에 대해서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철 한전 원전 안전위원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 산업부 장관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이 되겠습니까? 원전 비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네, 최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이제 국감 오늘 종감 마지막 날인데 산업에서 지난 약 20일에 걸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여야가 할 것 없이 국부 유출인 해외 자원 개발, 자원 외교와 관련된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다수 많은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지적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유출은 국부 유출이에요. 4대강 사업과 또 틀립니다. 4대강 사업은 국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가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자원 개발 관련 돈은 국부 유출입니다. 이건 또 다른 국민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장관을 명심을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우리 가스공사 사장이나 우리 석유공사 사장이나 자원개발공사들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거 국민들 감정, 정서상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괜찮다, 이건 장기적 미래에 투자하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근거 법령을 대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더구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MB 정부 때부터 전부 자원과 관련된 일을 다 했던 분이요. 산자문에서 전부 일을 했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정치권도 압니다. 전문가 판단을 맡겨서 했던 자원개발이 아니라 권력이 작용하고 다른 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갔던 상황을 그때그때 상황을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시나리오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전문가 판단인지 권력에 의한 개입인지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실을 얘기를 서로가 안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나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많은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우리 해장 개발은 지금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 있다. 내실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같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이게 역량 일 타격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예, 지금 경제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 제가 정리를 좀 드릴게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핵심 역량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해자원 개발에 대한 예.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법적, 경제적 안정성이 경제적성이 보장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 당내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손해가 났거나 미쳤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외적 요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지구 전체를 뒤져봐도 아마 해외 자원급에서 아마 몇 곳이 한 100여 곳 되겠죠 지금
100건 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걸 전부 건별로 정리를 해서 건별로 확인을 해서 가지고 건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투자된 내용부터 지금까지 진행 사항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장관이 직접 다 해봐 100건 정도만 확인하면 되면 웬만큼 챙겨질 겁니다. 여기 사장들도 그 건별로 언제 투자가 됐고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전부 만드세요. 하나 카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하나 한 장. 그리고 이것을 뭔가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간섭하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님 6개월 단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돼서 그 건별로 누구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를 안 해. 같이 그냥 묵혀서 같이 해먹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묵인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항 이대로 놔둘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엄밀하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고 앞으로 투자할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카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6개월 단위 국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제도를 만들게요.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간섭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인답게 누가 주인이 돼서 챙겨야지. 예. 공기업들 몇 개에서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차라리 국회가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여야 간에 간섭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하여튼 6개월 전에 보고를 받든 뭐 하든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묶어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나름대로 산자부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공기업 사람도 계시지만 계속 이렇게 방만에 그냥 내게 놔둘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50조가 넘는 돈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우리 당에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조 4대강 사업, 50조가 넘은 해외 자원개발, 30조에 들어가는 방산, 부실 방산, 국부 유출, 자원개발 50조, 22조 4대강 사업, 이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좀 잘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에 대한 대안들을 좀 정확히 좀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어떻게 가려겠다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일이라고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6조 3천억 정도를 또 팔겠다는 계획도 있는 건데 이 파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예. 예. 저희가 그 전문가 판단이라는 부분은 뭐 자, 해외 자원 가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한전 사장님 제가 지난번 할 때 우리 폐염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태양광을 깔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폐염전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안 켜진 것 같은데. 마이크 안 들려요. 자, 이거 한 가지 물을게요. 신안에 폐염전이 많은데 신안서 태양광 깔아가지고 목포로 송전하려면 송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한전 사장님 안 나오셨네? 예. 폐염전을 많이 해서 거기서 개통 신안군에는 전부 서민이니까 없지 않아요. 그럼 목포까지나 무한반도까지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고. 한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자부 장관님 그 누가 비용을 내야 돼요? 제가 지금 폐염전이 제일 많은 놈은 신안군이에요. 지금도 그 발전 사업자가 그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 폐염전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신안군인데 예. 신안군에서 목포나 무한반도까지 송전을 끌려면 비용이 많이 해서 사업자가 타산을 못 마칩니다. 예. 그에 대한 것은 뭔가 대안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회사에 만드는 풍력 관련된 것은 송배전을 한전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전이 송배전을 직접 하는 제가 알기에는 저기 칠산 발전소에서 예를 들면 송변전 접속 설비 관련 비용은 발전 회사가 부담합니다. 전부가요? 그래서 그 지금 해상풍력이라든가 신안에서 발전되는 섬에서 발전된 것을 육지로 가져오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걸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배전을 부담하면 절대 타산세를 맞춰서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정책적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험 성적서와 관련해서 지난번 질문했던 거니까 그래도 빨리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 표준안에 지난번 조폐공사가 발행한 용지를 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표준안 사장님, 원장님 안 오셨나요? 아 예. 시험 성적서와 관련돼서 조폐공사 발행된 용지로 발급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요. 몇 차례 실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 만수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거기도 문제점이 도움이 될 있습니까?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우리 국가기관만이라도 국가시험기관만이라도 그 조평사 발행한 용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크게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티슈와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할게요. 물티슈 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지금 지난번 법이 개정돼서 내년 2015년 7월 1일부터는 10분 초로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연구소에서 해야 되죠? 표준안에서? 저희하고 식약처하고 지금 이제 공동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 조사 주고 뭐 리콜을 안 시킨다고 그래요?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영세대 애들이 쓰는 물티슈인데. 지난번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물티슈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고요. 식약처하고 공동으로 그 함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걸 아니라 빨리 문제가 있다면 리콜해서 그 애들이 더 이상 갓난애들한테 건강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시급하게. 시험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아직 시험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네. 빨리 결론을 내서 리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윤상직 장관님, 네. 그동안 국정감사 쭉 지켜보셨죠?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국정감사는 항상 저희는 그 지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의 논리에 머리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동안 이 산업이 국감 진행하면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망 경영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등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5개 발전사들이 민간 정비업체 육성한다 해놓고는 특정 업체들한테 10년 동안 특혜성으로 수의계약으로 3천억 원 이상 수천억 원 일감 몰아주기. 예. 그것도 모자라서 남부발전은 본인들이 출자한 민간 정비회사에 낙하산 내려보내고 또 수의계약으로 기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 나눠먹기 행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퇴직 본부장들이 예선사 계속 전부 다 들어가고 관피아 문제. 임직원들은 뇌물 받고 공금 횡령하고 걸린 것도 있죠. 공사 부채가 33조인데 이라크 같은 해외 지사에서 해외 출장비 뻥뻥 쓰고 있습니다. 눈물 뻥뻥 흘립니다. 진짜 그거 보면. 옆에 기생하는 한국가스연맹도 공사의 방망 경영 좀 따라하는 그런 형태인데 국감 협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료 달라 그러면은 없다. 또 나중에 고생해서 다 구해 놓으면은 그제서야 이름 다 가리고 주고 말이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조직의 기강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청도 전통시장 관련 자료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시오. 또 석유공사 투자 잘못해가지고 세금 낭비한 것도 있지만은 석탄공사 에어쿨링 시스템 수백억 원 주고 13년 동안 한 곳에서만 그것도 해외 업체만 밀어주고 있어요. 13년 동안 한 곳에서 그것도 해외 업체한테 또 국내 업체 한 개한테만 한 개의 국내 업체만 계속 중개를 하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익을 모두 챙기는 행태. 한수원 볼까요?
원전 비리 대책 세웠지만 원전 관련 비리 업체 사업자가 다른 사람 내세워가지고 또 회사를 설립합니다. 삼창이라는 회사가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우정이라는 회사로 들어와요. 바지 사장 내세우고. 삼창의 회장이 징역형 지금 살고 있는데 원전 비리로. 그 원전 비리 업체가 또 이름만 싹 바꿔서 바지 사장 내세워서 그대로 협력업체로 지금 한수원에 들어와 있어요. 우전의 지분구조 봤어요. 조카 그리고 무슨 삼창의 전 직원들이 90% 이상입니다. 그건 지난번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지분구조 좀 달라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건설 현장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 말이죠. 하도급사,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이 갑의 횡포 문제,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말이죠. 협조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공기업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공기업의 그 방만 경영이라든가 부도덕한 그런 관행들 그 부분 우선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서 만들도록 계속적인 예.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중소기업 청장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지금 중견기업이 너무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운영 개선안 따라 가지고 좀 앞으로 좀 잘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잘 돼 가지고 중견기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체제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가기 싫어요. 2006년도인가 중소기업 졸업한 기업 58.9% 거의 60%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하고 싶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설문조사에서. 이 성장 사다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좀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해 7월 달에 중견기업 특별법, 그죠? 시행됐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고 5조 미만 기업이다 이래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상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뭐 필요하시면 제가 의원입법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계속 대기업 적용받는 거예요. 차별적 적용이 좀 필요한데 특히 그래서 이 적합업종 제도는 좀 유연하게 좀 실시를 해야 되니까 특히 어떤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만 파는 정말 이 전문적인 중견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은 이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토론회 할 때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 좀 전문성 가지고 있고 또 제품력 뭐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들은 청에서 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고객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이런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같은 거는 이 정책적인 중소기업에서 만약 중견기업으로 갔다고 했을 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스타벅스나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먹는 것밖에 지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전문 중견기업은 적합업종에서 그렇게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제외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견기업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대기업 중견기업을 할 수 있는 아주 보완 중소기업법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네. 좀 저희가 네. 시급하게 빨리 조절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피를 돌아야지 사람이 살듯이 예? 이 나라의 경제가 돌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빨리빨리 모세혈관까지 피가 통하게 만들어줘야 그 되겠죠. 문제는 저희가 예. 아까 적합업종 문제는 동반하고 적극 논의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허청장님, 네.
최근에 보니까 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 대기업이 이제 참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근데 대기업이 빠지니까 정보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이 최근 그 발주한 경쟁 입찰 금액을 좀 보니까 이게 급격히 줄고 있어요. 대기업 참여 제한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또 이 정보원 좀 제가 저번에 강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예. 우수 인력들을 다시 막 중소기업에서 막 빼가는 그런 현상도 좀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딜레마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대기업 빠지니까 좀 중소기업을 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청 정보화 사업은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없듯이 그죠? 이 사람만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이 그룹만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환경을 우리 청장님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 우리 장관님, 뭐 중소기업 청장님 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전문화된 특화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특허청장님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아무래도 그 사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좀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 TFT 이렇게 참여할 때 뭐 교육이나 분석, 뭐 설계 테스트 같은 걸 좀 지원하고 또 지금 사실 운영 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그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예, 저도 그런 데서 공감하고요.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경제의 미래가 그런 그 전문 중소기업, 중소기업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질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4월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이 장관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약 한 41조 6천억을 MB정부 이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적표가 상당히 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이 사이에 지금 석유공사 사장, 그리고 가스공사 사장, 강물자원부사 사장 나오고 계시지만은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부채 증가율이 500%입니다.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 증가율이 399%, 강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이 증가율이 무려 812%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유공사의 경우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레 추정을 한 결과 최근에 하베스트사 이 부분에서 한 2조 원 정도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지금 거의 추진을 했고요. 나머지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게 역량 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장관님 2013년 작년도에 UNDP에서 선진국가의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순위를. 우리나라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뭐 높은 순위로 지금 기억하면 숫자는 잠깐 숫자는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가 12위입니다. 무려. 네. 우리는 이미 UNDP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에 진입되어 있는 나라가
역량이 부족하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역량 부족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41조 6천억을 과연 투자를 했는데 몇 개의 일자리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부에서 해외 자원 한다고 해서 그걸 우르륵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또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는 그런 애국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가스공사 사장 나와 계시죠? 예, 나오시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가율은 399%이지만은 부채가 8조 7천억에서 34조 7천억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조그마한 홍보관의 관장이 월급이 연봉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장관님 연봉 얼마 됩니까? 1억 2천 얼마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퇴직 공기업, 이제 앉아주십시오. 퇴직 공기업 또는 퇴직 공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저는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공기업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퇴직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봉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청년이 나오고 계시죠? 중소기업 청년도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중소기업 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그 하나씩 다 꽂아가지고 그 억대 연봉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중소기업 청장님,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됐죠? 뭐 2조 가량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건 뭐 네. 시설비하고 경영비를 포함하면 3조 1천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12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살아났습니까? 매출이 50% 다운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매출이 50% 다운되고 있는 동안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그 공무원들, 산하기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청장님보다 연봉이 더 또 높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소기업청에 보면은 소상공인 정책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 만들어 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량이 충분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역량을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이게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역량을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서도 좀 더 통 크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갖다가 깊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수십조를 이 투입을 해가지고도 이런 참혹한 성적표가 나왔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다 반성해야 되지요. 동의하시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온 그 역량과 정력을 또 쏟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자원 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해공사는 92 정도의 조그마한 아마 기업이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 역량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정밀하게 또는 그 판단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훈 삼아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몇 줄 투자했다는데 그 부분 다 손실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수용싸움 하더라도 몇몇을 정리하면 날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날을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큰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탐사 광고는 실패한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예.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어떤 변명보다는 자기 성찰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고요. 국가에너지법 제4조를 보면요. 국가 및 에너지 공급업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력시를 제외한 도서 지역이나 시골 지역 있잖아요. 저희 지역은 다행히 예. 도시 지역입니다만은 이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보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에는 90.2%고 이 강력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9.1%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저는 빨리 줄여줘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만 동의하면은 저 오지에도 지금 전기선을 놔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도 가스나 전기나 수도는 다 기관망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기관망입니다만은 사실 가스 배관 자체는 건설하는 게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경제성 부분 일부. 그래서 장관님의 마인드가 예.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장관님. 지금 전국 33개사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들 있죠, 민간 공급사들. 예. 5년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독점이잖아요. 지역 독점입니다. 예.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년간. 예? 제가 그 숫자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조 3,667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독점 구조를 깨는 노력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것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산자부가 좀 모범적으로 좀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네. 장관님, 이 피감 기관들, 장관님의 산하 기관들이 이 종감 이전에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그 문제를 시정할 대안을 내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추미애 의원님, 네.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시니까요. 네. 저한테 하십시오, 저한테. 예, 저한테 발언을 해주시라고요. 장관 상대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며칠 전에 창업진흥원에 대해서 창업선교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른바 청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안 해서 결국은 이 젊은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보니까 오늘 국정감사가 마치기도 전인데요. 오늘 오전에 모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무죄의 소치라고 이렇게 꼬집었다라고 이 수혜를 받은 창업 선교대학 사업의 지원 수혜를 받은
사업 단장을 통한 발언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가 하면, 또한 창업진흥원장 강시우 원장이 강연을 통해서 이 사업의 대상은 40세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학생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은 틀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강연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수감기관의 태도인지 부트가 굉장히 의심스러우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어떤 책임감 있는 답변을 좀 바라고, 강력한 진리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로 이것은 장관이 이 국감에 임하기 전에 자료 제출은 모두 사전 이 산업부의 과장의 검열 스크린을 받으라 하는 국감 무시 태도와 저는 관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동소관이죠? 네. 네, 중소기업 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아직 언론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창업선도대학은 지역 거점을 활용해서 사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통합기관입니다. 아마 그래서 청년들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조금 발언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창업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창업진흥원장 오셨죠? 네. 네. 지금 방금 우리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들으셨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상만 창업 지원하고 20대 그 밑에 청년들이 안 하고, 여기서 제가 강연을 통해서 했다는데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이 2011년부터 그동안 진행해왔던 결과를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국회에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앞으로 창업선도대가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이 창업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선도대입니다. 그래서 창업선도대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점과 방향을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워크숍을 통했고,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전혀 그거는 주님께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께서 추미애 의원의 그 국감 지정부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강연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자 국회의원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을 시켜서 반박 자료를 낸 사실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예. 지금 원장의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제가 의무의 책임을 지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 청장께서 말이죠. 예. 이걸 전부 사실관계 파악해보세요. 추미애 의원님이시라고 협조를 잘해서 지금 원장의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 어떤지를 전부 파악해서 일본에 그 조치를 해주시고 국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방향입니까? 네, 의원님과 같은 개념인데 오늘 언론 수권의 분들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당시만 필요품된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원래 국회의원들 별거 아니더라 하고 언론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시정사항을 어떤 보고받는 제도가 위원장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감사 의뢰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일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질의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면 몇 년 국정감사에 가면 잘못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다 그러더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네, 지금 이 국정감사 회의록이 있으니까요. 그 회의록을 토대로 우리 행정실 입법조사관들이 지금 이걸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그 소중한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모든 의원님께서 주 질의를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박원주 의원님.
자료 주시는 거를 쉴 때 아까 계속 2번 일어나서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읽으셨잖아요. 500억 밥값 500억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거 복사해서 얼른 쉴 때 저희가 계산해 볼게요. 잠깐 계산해 보니까 315억 나오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니까 그거 주세요.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